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실습은 그래서 바로 GA를 활용한 다항함수 모델 적합입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어떤 용접 라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예상 용접 시간을 구하고자 한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 예상 용접 시간이 특성 X, 이거는 이제 부재의 뭐 길이일 수도 있고 무게일 수도 있고 부재의 어떤 피처 종류일 수도 있고 그런 특성 X가 있어서 여기에 관한 3차 다항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예시를 용접으로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이 또 그 근무하시면서 얼마든지 이런 수학적인 관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가는 부분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실제 표본이 7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어떠한 궁극의 3차 다항식, 이걸 알고 싶다고 합시다. 이걸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해 구해보자는 것인데요. 이걸 최적화 문제로 번역하면 이제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3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4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각 항의 개수 A, B, C, D를 구하는 게 유전 알고리즘의 목적이고 제약 조건상 각 개수가 -5에서 5의 범위에 속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따가 스케줄링 영역에서의 어떤 순서를 결정하는 GA도 다룰 예정인데 지금은 뭔가 조금 GA에 대해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해보기에 가장 간단한 그런 3차 다항식 관계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최적화 목적 함수는 이러한 수식으로 써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식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7개의 실제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이 3차 다항식, 어떤 생각해낸 다항식과 그 다항식을 활용해 뱉어낸 x에 따른 값과 그 추정치와 실제 데이터 간의 오차, 그것을 제곱해서 모두 더한 얼마나 이 내 짐작이 틀렸나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다른 GA가 아닌 분야로 해서 이걸 굉장히 많이 푸는데 보통은 경사하역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치적인 방법, 뭐 뉴턴 랜슨법 이런 식으로 이 항을 구하는 이 다항식의 항의 개수들을 구하는데도 학자들이 정말 몇백 년을 사용하면서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유전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수학적인 지식 없이 미분과 그래서 뭐 미분이 이루어지면 이 편미분 값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냥 어떻게 보면 때려 맞추기인데 때려 맞추기를 해서 잘 맞았던 애들을 조합하니 더 잘 맞춰지게 되더라 라는 것을 이번에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유전 알고리즘 문제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는 제가 실제 용접 데이터는 아닙니다. 임의로 어떤 데이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넣어봤습니다. 어떠한 우리 개체가, 염색체가 1.5, -3.4, 3.7, -0.78이라는 개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개체 인디비주얼의 적합도를 어쩌면 이 7가지 데이터를 다 넣어본 다음에 그래서 실제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그냥 다 더하면 이제 플러스 오차와 마이너스 오차가 합해져서 0이 되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 제곱을 해서 양수만 취한 다음에 걔네들을 다 더하면 내 추측인 이 인디비주얼 I1과 실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아마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X1이 계산되는 과정을 보면 1.5, -3.8 뭐 이런 개수들을 넣어서 첫 번째 데이터인 X에 0.3을 넣었더니 0.792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0.792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0.3을 넣으면 1.48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48과 0.792의 차이의 제곱인 0.473을 내가 틀린 정도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7개의 데이터가 있으니 7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 실행하다 보면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모델이 얼마나 틀려먹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최종 적합도, 이 최종 오차를 우리가 유전 알고리즘에서는 적합도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적합도는 유전 알고리즘에서 보통 환경에 이제 적합하다라는 것은 높을수록 좋은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틀린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틀린 정도는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변환을 해봐야 할까요? 간단하게 적합도 계산은 자기가 그냥 설정한 최적화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합도를 꼭 양수로 해서 적합도가 높을수록 좋은 해다 라고 하지 않아도 실제로 이제 구현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오차를 구하는 게 너무나 명백한 경우에는 그냥 이 최종 오차들의 총합을 적합도로 써서 적합도가 낮은 개체들만을 계속 운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는 것과 실제 구현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다는 점. 만약에 적합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유지하는 높은 적합도를 좋은 개체로 내가 설정한다. 이 이념에 충실하기로 했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그냥 이 적합도 총합의 역수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어떤 제가 생각해낸 개체가 최종 오차가 5면 그 역수를 취한 5분의 1, 이 친구의 적합도는 0.2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오차가 0.00001이면 이 친구의 적합도 역수를 취해서 구하면 만점짜리 개체가 되어서 이 만점짜리 좋은 개체를 이제 나중에 활용하는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적합도 계산은 이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사람의 어떤 취향 부분이기도 하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합도에서 또 선택 확률을 뽑아내는 게 어떤 엘리트 개체를 선별하는 것만큼이나 그 엘리트 개체들을 그대로 다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결국 선택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확률을 계산하는 데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여기 넣어보았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고정 확률 부여 방식입니다. 어떤 적합도가 19, 87 이렇게 있어서 이 경우에는 높은 적합도를 가진 개체가 좋은 개체인데 이 순위로 부여할 확률 값을 사전에 미리 정해놓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는 0.4, 0.3, 0.2, 0.1의 비율로 계속 나오도록 설정하는 것이고 반면 두 번째로는 적합도 기반 확률 부여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 87을 모두 더하면 34인데 그러면 34분의 10, 34분의 9, 34분의 8, 34분의 7을 어떤 확률로 하면 자연스럽게 그 모두 더한 값의 확률 값이 1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뭔가 그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방식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한 게 이제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값이고요. 근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고정 확률 부여 방식과 적합도 기반 확률 부여 방식에 했던 확률이 같은 1987이라는 적합도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에서는 적합도가 7인 해가 거의 선택되지 않겠지만 밑에서는 그래도 5분의 1 정도 골, 5번에 한 번 골로는 계속 선택이 되는 모양인 거죠. 그래서 확률 계산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적합도가 0.1, 0.2, 0.4, 0.8처럼 이게 저희가 아까 앞서서 본 작아지는 적합도가 좋은 개체를 의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 역수를 취한 15, 2.5, 1.25를 활용해서 이것들 사이에 이제 총합을 구하고 그 총합으로 나눈 그 분배 방식을 활용하면 오른쪽과 같은 0.533 등등등의 확률값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적합도 0.1이 가장 2분의 1 꼴의 확률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적합도를 생각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적합도 기반 확률 부분 방식은 개체 간의 적합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 모든 개체 확률값이 비슷비슷한 값으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적합도가 1000 이하로는 웬만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1001, 1002, 1003, 1004, 1005라는 적합도 값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1005는 1000에 비해서는 되게 좋은 해이지만 확률을 다 더해서 평균 때려버리면 굉장히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정 확률 부여 방식이나 아니면 기타 다양한 조작을 하는 편이 꼭 필요해질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좀 뭔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현할 때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습 코드를 직접 작동해가면서 보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